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심장 수술 중 관류량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체액량에 따라 관류량의 정상 기준은 변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심장 수술 과정에서 마취를 통해서 이 모든 근육은 이완되게 되고 이 전체적인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20% 정도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 마취 자체만으로도 심장의 로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펌프를 통한 관류량은 일반적으로 카디악 인덱스 2.2에서 2.4를 정상 관류량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마취되어 있어 모든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체외순환 중에 환자의 체온은 이 수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마일드 하이포스미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 소모량은 더 감소하기 때문에 이 카디악 인덱스 2.4로도 이 조직의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심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 말초 조직에 이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가 오래돼서 이 여러 보상 반응을 통해 이 환자의 체액량이 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조직에 부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분을 충분히 제거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관류량을 높게 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질병을 수술을 통해서 이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환자의 상태는 호전이 되겠지만, 이 심장 수술에서는 이 체외순환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환자에게 적용되고 이로 인해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어느 정도의 관류량을 유지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여자 75세에 158에 5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환자고, 이 MR이 심했고 에올틱 스테노시스도 가지고 있어서 이 에올틱 밸브의 플라스티와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이 어큐트 MR로 인해서 이 응급실에 입원 다음날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고, 이 여러 검사 결과로는 이 뉴모니아가 있고 풀마 이데마가 좀 심했고, 이 풀마 하이퍼텐전이 심해서 풀마 이데마가 심했을 확률이 높지만 풀마 하이퍼텐전도 좀 심했습니다.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플라 이퓨전이 양이 좀 많았던 환자입니다.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하고 하지에 피팅 이데마가 형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제너럴 위크니스가 형성되어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알부민의 수치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비유에는 상승되어 있고 크레아티닌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엔 크레아틴의 이 비율이 20대 1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이 헤마토크릿과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은 10.4에 31.7로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 이 PA 플래틀리트도 좀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ABJ 결과에서는 폐하가 7.43으로 정상 범위에 있지만 이 CO2가 상당히 낮은 거로 봐서는 환자가 계속 과호흡을 하고 숨 쉬기를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보시면 이데마라던가 이 하이퍼텐전으로 인해서 이 PO2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이런 ABJ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용한 캐놀라는 이 관류량을 50kg이지만 50kg에 맞는 관류량이 관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관류량을 좀 많이 해주기 위해서 24프렌치를 사용을 하고 SBC 이 마이트랄 밸브를 수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BC와 IBC에 각각 32프렌치, 34프렌치의 스트레이트 캐놀라를 사용해서 탈혈을 유도하였습니다. 루트는 12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카디플레지아를 안테그레이드로 주입을 했습니다. 또 총 바이패스 타임은 2시간 30분이 걸렸고, 이 에올틱 크로스 클램프 타임은 1시간 54분. 이 과정에서 유린 아웃풋은 800ml가 배출이 되었고,
이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2500ml의 수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카디오플레지아는 600ml를 토탈 카디오플레지아의 양만 600ml이고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는 4대1의 비율의 이 회로를 가지고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기 때문에 이 4의 비율이 혈액이고 1의 비율이 이 카디오플레지아입니다. 그래서 이 토탈 따지면 한 600ml 정도의 카디오플레지아만 들어갔습니다. 팩셀 헤모글로빈이 워낙 낮고 그 RAP를 시행을 했지만 계산상에도 너무 낮아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팩셀을 2파인트를 사용을 해서 헤모글로빈을 2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CPB 전체적인 과정에서 그 운영된 관류량은 4,500에서 분당 4,500에서 4,800ml의 관류량을 유지를 했었고 카디악 인덱스로 따지자면 3.0에서 3.4 이 정도의 카디악 인덱스를 수술 내내 유지를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카디악 인덱스 2.4를 봤을 때는 3,600ml 정도였지만 이거보다 훨씬 높은 관류량을 수술 내내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가 50kg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액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연세도 많으시고 수분량을 45%로 계산을 했습니다. 45% 2250ml 정도가 되는데 전체 체액량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여기서 ECF와 ICF와 ECF의 볼륨을 좀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이 내액은 한 15.4L 정도가 되고 세포 외액은 약 7.7L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ECF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즉 간질액과 이 혈관의 안에 들어가 있는 혈구와 혈장의 성분,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4분의 1의 비율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액은 대략 5775ml 정도가 되고 혈관에는 이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구 혈장 성분은 대략 한 1925ml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혈관은 다시 이 정맥과 이 동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맥 시스템과 동맥 시스템의 혈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정맥과 동맥의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혈액은 이 3분의 2가 정맥에 위치하게 되고 3분의 1은 동맥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전체 혈구 성분 1925의 이 정맥과 동맥의 혈액을 좀 알아보면 이 정맥에는 대략 1926ml의 혈액량을 가지고 있고 동맥에는 640ml 정도의 이 혈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리저버에 드레인될 수 있는 양을 얼마 정도로 계산을 하느냐 보통 따지면 640ml가 유지가 된다면 이 환자의 전체적인 체액량을 가졌을 때 정상적인 드레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640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640ml보다 낮은 이 리저버 레벨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떤 원인인지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리저버 볼륨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 볼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또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이 수술 전반적인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관류량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00입니다. 예. 네. 네. 그게 나가서